네. 아이의 평생을 위한 첫 교육, 경제교육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교육은 이분이 또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뭐 미국 시장 마감부터 보면서 기분 좋게 한번 가볼까요? 예, 어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하루 더 남았는데 미국은요, 나스닥과 S&P 500은 하루 빠졌고요. 다우는 이틀 빠졌는데 어제 다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에서 살짝 조정 보이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승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채한도 법안 표결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점.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크게 오르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고르게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에 좀 역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역시 나스닥이 또 쭉 달렸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뭐 그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나스닥이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것은 엔비디아가 이틀 조정 보이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5.1% 상승을 했고요. 제가 고르게 올랐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애플이 1.6%, 아마존이 1.8%, 메타 2.9%, 테슬라 1.7% 이런 식으로 고르게 다 올랐고요. 반도체도 올랐고 어제 자동차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고르게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엔비디아와 애플 이런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네. 이게 두 번째 이유이고요. 세 번째 이유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미국 제조업 PMI가 48.4로 예상보다 낮았고 이전치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경기 둔화를 얘기를 하고 있죠. ADP 민간 고용은 전망의 중앙값이 17만 건이었는데 27만 8천 건이 나왔어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고용은 여전히 좋다라는 쪽으로 나왔거든요. 또 1인당 임금 상승률은 소폭 둔화했습니다. 임금이 좀 둔화한다는 쪽으로 좀 나왔어요. 그럼 이걸 보시면은 연준이 계속 생각하는 미국식 경제의 뭐 침체 그 정도 깊은 침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왜? 고용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 여전히 고용이 좋은 모습을 나타낸다. 물론 이 안에 내용은 좀 다릅니다. 레저나 십적개, 적개 뭐 이런 부분에 서비스 쪽이 많이 늘었고 제조업 쪽이 좀 줄어들고 그랬긴 했지만요. 고용이 좋은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금리 뭐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 지표 좋지 않게 나왔고 임금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이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 정책을 하는 것에 좋은 쪽도 아니고 나쁜 쪽도 아니고 사이값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사이값에서 연준의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표들이 어저께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차 나오니까 지금 다음 주가 연준 FOMC 회의가 있죠. FOMC 회의에서 처음에는 25bp 금리 인상의 확률이 20% 이러다가 또 뭐 한 7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어제 그저께만 해도요. 다시 20%로 떨어졌어요. 이게 뭐 20% 됐다, 70% 됐다 이랬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네네. 이제 그만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의견도 전부 다 달라요 지금. 네. 이렇게까지 전부 다 다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그만큼 어떤 지표를 보고서 확인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어제 나온 지표들로 봐서는 연준이 운신의 폭이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기술도 올랐을 수도 있었고 그러면서 나스닥이 더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정을 좀 보이다가 다시 올랐기 때문에 분위기는 좀 다시 좋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31% 하락했고요. 2,569포인트. 코스닥이 0.8% 올랐습니다. 소폭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피는 장중 내내 조금씩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장중 내내 조금씩 상승을 했어요. 사실 지루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코스피는 조금 빠지고 코스닥은 좀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빠진 부분은 이거는 뭐 어디 이론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볼 때 일단 수급상에서 기관이 계속 매도한다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긴 해요. 지금 수급을 보면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계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관들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이거 시가총액이 높은 쪽이잖아요. 네. 근데 국내 기관들은 어느 쪽을 사냐면은 뭐 어떤 섹터를 다 사는 것도 아니고 2차 전지의 몇 개 종목
IT에 보면은 삼성전기를 산다든지 SDR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이 지수의 상승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 기관들은 외국인하고 반대의 지금 포지션으로 지금 거래를 좀 요즘에 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 매도가 시장을 좀 화끈하게 올리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플러스로 만드는데 좀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 경험을 말씀드렸다는 건 뭐냐면 다음 주가 6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네. 3월, 6월, 9월,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수급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벌써 목요일, 금요일 되면 포지션들을 정리할 거 정리하고 포지션들 구축했던 것들을 일부 정리하면서 이익 실현도 하고 막 해나가거든요. 이것이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들었냐면 어제 선물 시장이 하루 종일 조금씩 계속 나오더라고요. 매도가 나오면서 밀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작업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약한 것은 국내 기관들의 매도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 영향권에 들어간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지금부터 미리 선물도 이렇게 합니다. 매도를 하는 네, 그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청산을 하는 거죠. 목요일 청산할 거 청산하고 마지막에서는 거의 청산 안 하고요. 마지막에 청산을 하면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롤오버를 거의 대부분 합니다. 네. 그게 어제 있었고 실은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우리가 쉬는 날이에요. 휴장입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어요. 네네. 한 3일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선물옵션 동시 이 시장에서 참여자들은 지금 굉장히 바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저께 좀 보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미국 종양학회가 6월 2일 오늘서부터 시작하잖아요. 6월 6일까지인가 시작하는데 전에보다는 이번에 상당히 세요.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종양학회를 앞두고 제약바이오의 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강세인데 종목별로는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 좀 이따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아스코가 6일까지이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라이센스 아웃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신약 개발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라이센스 아웃이 어떤 한 그 뭐라 그럴까 물질이라든지 어떤 기업이 이런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럼 연관된 들이 전부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에 GDP 발표 있고 5월 미국의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실업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FOMC 회의 앞두고. 매크로 시장을 보면은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마무리가 되면은 경기와 기준금리로 이제 관심이 이동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의 상황 시장을 잘 보면 경기도나 영향을 받는 섹터는 약세, 금리 동결과 신성장 이슈 섹터가 있는 쪽은 강세, 전체 시장은 중립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엔비디아는 역사적 신고가 419달러를 찍고 소폭 조정 후에 397달러거든요, 어제요. 근데 여러분, 애플이요. 역사적 신고가가 182달러입니다. 지금 얼마죠? 어제 종가가 180달러입니다. 하긴 걔는 뭐 자사주도 계속 태우고 하니까. 1% 남았습니다. 1%. 역사적 신고가로 봐야 됩니다.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사적 신고가 349달러인데 지금 현재 332달러입니다. 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좋게 봤는데 결국 가네요. 네. 뭘 안 좋게 봤어? 네? 뭘 안 좋게 봤어? 저는 이제 테슬라? 테슬라 어떻게 됐어요? 테슬라도 뭐 테슬라는 그래도 올랐어요. 고점에서 상당히 아래에 있고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이 신고가에 근처 가면은 신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게 훨씬 많아요. 그냥 밀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돌파 가서는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끌고 가서 얘들이 만약에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험 봤잖아요. 이번 1월부터 3월도 봤지 않습니까? 얘들이 멈춰 있으면 그 아랫단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의 미국 시장의 이런 부분들은 결코 시장에서 나쁘게 볼 만한 것은 아니다. 제가 왜 비편을 드리자면 이들만 올라가고 시장은 나쁘지 않냐. 이들이 내리면 내리지 않냐. 이렇게 네네.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물론 쏘림 현상의 우려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 올라가고
빠지지 않고 멈춰 있거나 이게 박스권으로 있으면은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들 섹터가 결국은 또다시 강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에서 말씀드려보면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장점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늘려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네. 결국은 박스권 안에 그냥 계속 있지 않을까. 올해 뭐 급락한다는 사람도 있고 급등한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썸머랠리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많이 방송하시니까 가능성 있죠. 썸머랠리 얘기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뭐 한 1, 2년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리메이 한 사람은 썸머랠리는 그러면 뭐냐. 근데 서머레이를 지금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김치국 마실 필요는 없지만 네. 시장을 저는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급등 급락을 보지 말고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박스권 안에 있다면 그러면 또 결국은 자율주행 전기차와 AI 반도체가 결국 여기에 귀결될 거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투자를 계속하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에 월요일 날부터 애플 개발자 회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아스코나 이런 것들처럼요. 그리고 6일 날 화요일 날은 현충일 우리 휴장이고요. 그리고 7일 날은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중국 수출 동향 나오고 8일 날 목요일 날이 소문없는 동시만기입니다. 그리고 9일 날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뜬금없이 막 사고 뜬금없이 막 파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이거는 정기 변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물은 동시 만기 때문에도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주는 FMC 회의를 앞둔 전주예요. 항상 관망 심리가 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동시 만기도 있죠. 정기 변경도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아마도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매크로 시장보다는 네,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현대차의 그 미국에 진출한다는 조지아주 공장 완공 있잖아요. 이걸 1년 앞당겨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반 진출 협력사의 투자 집행을 이미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생산 기지 및 구축 그리고 공방 투자 전체 한 19조 정도 투자가 되는데 같이 갈 거 아닙니까 협력사가 이제 투자 집행을 요청했다라까지 얘기 나오고 있고 동반 진출 기업은 리스트가 요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있다. 네. 그리고 로봇 얘기 한참 얘기하다 요즘에 뭐 로봇 많이 떴던 종목 좀 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감속기 얘기는 계속 있습니다. 로봇의 관절마다 들어가는 감속기. 네, 감속기를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어가 나오면 굉장히 궁금해도 하시고 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가져온 건데요. 기어를 이용해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고 회전력을 증가시키는 장치. 우리 그 음식점에 가면은 이렇게 회전판이 국물도 떠주고 국수도 말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 다 들어가는 치킨 튀기는 로봇 뭐 이런 거 그런 들어가죠. 세계 1위 기업은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인데요. 이게 특허 만료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못 봤는데요. 가져오지 못했는데 여기에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증상 경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생산 캐파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캐파를 늘리는 쪽은 앞으로 이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캐파를 늘리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코 개최한다는 부분 하고요. 제가 아스코 얘기를 지금 한 2주째 하고는 있는데 명단이나 이런 거는 제약 바이오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또는 어려워요 거래하기가. 그래서 안 가져왔는데 그냥 아예 뉴스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명단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국내 참여업체들이 이러이러한 참여업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번에 더 센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요 타이밍에 네 번째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이오 의학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한다라고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지금 저게 국가 전략 기술이 아니에요? 바이오가? 국가 전략 기술에 들어가야지 세액 공제를 받잖아요. 이게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바이오를 해야 됩니까? 바이오는 아니 그렇죠. 건강과 우리 수명에 관련된 건데 국가 전략적으로 기술 개발해야죠. 전 세계가 제약 바이오는 다 전략 기술입니다. 전 세계 중국도 미국도 전부 다 네네. 항상 빼놓지 않는. 아니 좀 뭐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다 일하고 방송하고 뭐 투자하는 거지. 아, 그게 또 중요하군요. 저는 뭐 그런 욕심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도 건강하니까 그렇지.
같이 시장 심리에 네.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굉장히 좋은 굿 뉴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보고서들 보면요. 네. 하반기 제약바이오를 좀 미는 쪽이 보고서 요즘 조금씩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근데 제약바이오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찾아봤더니 전에 한번 제가 한 2,500개 정도 한번 본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제약바이오 중에 실적이 있는데도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서 빠진 것도 많더라고요.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한참 안 좋을 때. 아니 지금 현재도 그런 데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도 한번 뭐 이렇게 붐이 좀 이쪽 뭐랄까요 수급이 좀 갈 때 한번 좀 찾아보는 것도 어떤가 생각하고요. 그냥 네. 너무 호황된 거 말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볍게 어제도 가볍게 마지막에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를 내년도 국민연금 운영 계획안이 뭐 나왔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기금이 내년 말에 가면 지금 추정으로는 1,024조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1,000조 넘어가요? 네, 넘어간다라고 지금 예상이 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은 올해 15.9%에서 15.4%로 약간 낮추는 걸로 되어 저거 있습니다. 다 해봐야 엔비디아도 못 사네. 그렇죠. 아 진짜 그러네. 저거 몰빵해도 엔비디아 한 종목을 못 사. 우리나라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총이 1,000조입니다. 코스피? 예. 아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저 2,000조. 예. 2,000조죠, 2,000조. 네, 노후 돈을 다 모아도 저게 안 되네 그죠? 예, 15.4%로 좀 낮춘다고 했는데요. 절대 자산 증가가 이렇게 절대 수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한 6조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표를 보면은 이거 표로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뭐 연간 몇 % 수익률 뭐 이런 거는 볼 필요 없는 것 같고요. 표가 제가 확대를 해가지고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데요. 국내 주식 약간 줄이고요. 해외 주식도 사실은 약간 줄였습니다. 0.03%. 그리고 국내 채권도 약간 줄어져 있고 해외 채권도 줄어져 있거든요. 뭘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투자예요. 대체 투자. 대체 투자는 뭐예요?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근데 저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저 시가평가 제대로 되는지 몰라요. 대체 투자 저거. 이걸 봐서는 이 자본시장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자산이 늘어나는 데서 더 늘릴 마음은 좀 없고 대체 투자를 더 늘리는 쪽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국민연금 그 운용 누구시죠 그게? 기금운용본부장? 생각이 안 나시는구나. 그렇게 뭔가 생각이 잘 안 나실 때는요. 스마트 브레인 큐. 또 무리하네. 네. 스마트 브레인 큐로 여러분의 머리 나이를 여러분의 두뇌 나이를 조금씩 젊게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 지금 나 진짜 네. 먹어야 돼. 순도 80% 이상의 EPA 그리고 DH 함유 그리고 국내 6년근 홍삼 목 넘김이 쉬운 초소형 캡슐로 건강기능식품 중에 우리 뇌에 집중된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되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하나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꾸 제가 뭐 하나씩 드시는 거 선물로 주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잘 먹겠습니다. 두 큰 어르신들 하나씩 드시면서 이제 50 넘어가면 이런 거 좀 먹어줘야 되겠다. 두뇌 건강. 깜빡깜빡. 이게 깜빡깜빡할 때 그때 꼭 드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두 큰 형님들은 늘 건강하게 두뇌 건강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뭐 해주시려다 혹시? 아니 뭐 다 했는데요. 제가 국내 이 투자 그러니까 국민연금만이 아니고 국내 기관들에 대한 제 투자자로서 개인 투자자처럼 저도 개인 투자자이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장기 투자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개인처럼 하지 말고 액티브는 물론 빨리 움직이지만 장기 투자해서 왜 이런 아쉬움이 있냐면요. 좀 올라오면 계속 팔아버리는 매도가 많이 나와요. 기관들이. 연금이. 그래서 좀 팔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팔지만 마라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아니고요. 우리 전체 기관에서 전체 기관. 네, 팔지 좀 마라. 돈 셀 기관.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 박병창 이사님 보내드리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조심히 오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